늦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문득 자신의 계절을 떠올립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걸 바라보다 보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상하게도 남은 시간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서랍 안에 오래도록 방치해둔 통장, 잊고 있던 퇴직연금 명세서, 연말이면 한 번쯤 떠올리는 국민연금 납부네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노후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단어가 아니라 어느새 발끝에 와 닿아 있는 현실이었고,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마주해야 할 삶의 숫자들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15층. 퇴직 2년 차인 61세의 정영수 씨는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직장 다닐 때는 보이지 않던 먼 산이 이제야 눈에 들어옵니다. 30년을 넘게 건설회사에 다녔고 막판엔 팀장까지 했습니다. 동료들의 존경도 후배들의 인사도 월급날 통장에 들어오던 돈도 어느 날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 씨는 퇴직금으로 받은 1억 8천만 원을 한 달도 쉬지 않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수리를 했고 자녀 결혼 자금의 일부를 보탰으며 마음 놓고 한 번쯤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통장엔 여전히 돈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잔고는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받지 못하는 나이, 일자리는 마땅치 않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180만 원씩 나가는 생활비는 줄일 수 없었습니다. 식사하고 전기요금 내고 휴대폰 요금, 보험료, 그리고 손주가 와서 사달라고 하는 작은 장난감 하나까지도 모두가 지출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시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처음으로 숫자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예측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걸. 인천 부평의 빌라에서 혼자 지내는 58세의 김정임 씨는 평생 학교 급식 조리사로 일해왔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무거운 솥을 들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짓던 그녀의 손은 이제 관절염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정년 퇴직은 아니었지만 몸이 힘들어져서 스스로 일을 내려놨습니다. 퇴직금은 2천만 원 남짓, 국민연금 수령액은 예상해보니 매달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진 않았고 아파도 병원에 가는 걸 망설였습니다. 정임 씨는 매달 90만 원 정도로 살림을 꾸립니다. 집세는 없지만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까지도 돈으로 감당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시장에 나가다가도 그녀는 늘 계산기를 꺼내듯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 돈이면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녀의 하루에 스며들어 무언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는 감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숫자로 지켜내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후에는 마음 편한 게 최고라고. 하지만 마음이 편하려면 먼저 계산이 필요합니다. 매달 얼마나 나갈지, 국민연금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그 차이를 무엇으로 메꿀지. 계산은 정답을 찾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준비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영수 씨의 삶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많은 돈을 모았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것. 정임 씨의 하루가 말해줍니다. 적은 돈이어도 계산하며 살면 버틸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도시와 근교, 퇴직금의 크기도 다르고 연금도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장 잔고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통장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통장은 우리에게 늘 말할 겁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지금 계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가 밀려올 거라고. 당신의 노후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언젠가 줄어드는 소득, 갑작스레 찾아오는 병원비. 그런 것들은 문득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들은 당신의 미래를 그려주는 지도입니다. 멀리 가려면 나침반이 필요하듯 오래 살려면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월 지출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확인해 보셨나요? 당신의 통장에는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남아있나요? 이런 질문은 때때로 불편하고 괴롭지만 당신을 지켜줄 유일한 진실입니다. 노후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으로 준비한 인생은 어느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지만 계산으로 준비한 노후는 비바람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단단한 칩이 됩니다.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온 통장 잔고의 숫자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계산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나의 남은 수입, 지출, 예상되는 연금, 건강상태, 그리고 가족의 사정까지 모든 것을 한 줄 한 줄 적어보는 순간
그게 바로 나만의 노후 설계서가 됩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봤자 달라지는 거 없다고.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고 준비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걸. 영수 씨는 이제 매달 가계부를 씁니다. 그는 말합니다. 계산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정임 씨는 혼잣말을 합니다. 내게 계산은 희망이라고. 하루하루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른다고. 그들의 통장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준비된 숫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길고 때로는 외롭고 종종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갑니다. 사람을 만나고 계절을 느끼고 햇볕을 맞으며 그 소중한 순간들을 조금 더 오래 누리기 위해 우리는 지금 통장 앞에 앉아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계산으로, 불안이 아니라 준비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삶으로. 그렇게 우리는 진짜 노후를 살아갈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조용한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말은 흔하지만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퇴직 이후의 삶을 막연한 여유와 휴식의 시간으로 상상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직장을 떠나는 순간부터 매달 꾸준히 들어오던 월급은 사라지고 대신 불규칙하고 제한적인 소득만이 남는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 계산은 단지 돈의 액수만이 아니라 남은 삶의 방식까지 결정짓는다. 퇴직 이후의 통장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생존의 이정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통장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외면하거나 과신한다는 것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면 충분할 거라고, 어차피 아이들이 도와줄 거라고, 국가에서 연금을 줄 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런 막연한 기대는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무너진다. 퇴직 직후 목돈이 생긴다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다. 매달 반복되는 생활비와 의료비, 갑작스러운 사건들 속에서 이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줄어든 통장은 불안을 키운다. 노후 준비는 그래서 언제나 이제의 문제다. 내일의 소득이 줄어들 거라는 걸 안다면 오늘부터 지출을 조절하고 자산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5060대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다. 부모를 부양해야 했던 시대는 지났지만 자녀의 결혼과 취업을 여전히 뒷받침해야 하고 동시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중에 부담이 몰려오는 구조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의 노후를 위한 계산은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나의 현재 소비 수준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고 어느 정도의 예비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지 않고 살아간다. 감에 의존하는 노후는 불확실성 그 자체다. 감으로 시작한 계획은 감정에 휘둘리고 결국 위기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다. 현재의 지출 구조를 냉정히 살펴보고 가능한 고정비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소득원을 확보하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돌발 비용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금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 설계다. 예를 들어 퇴직 이후에도 연금 외에 소액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수입 구조가 있다면 노후의 불안은 훨씬 줄어든다. 주택연금이나 소형임대 혹은 파트타임 노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정확히 적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은퇴 5년 전부터는 가계부를 쓰고 자산 현황표를 작성하며 소비 습관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그들은 감으로 살지 않았다. 그들은 계산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향후 몇 년간 얼마가 필요할지, 어떤 변수에 얼마가 들지 그 계산을 반복하고 다시 검토하며 삶을 설계했다. 이 과정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준다. 알고 있는 위험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노후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핵심은 단순히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다. 오히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는가이다. 적은 돈이라도 지출 구조가 효율적이고 소득원이 꾸준하다면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반면 목돈이 있어도 계획 없이 사용한다면 불과 몇 년 안에 불안정한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은퇴 직후의 소비 패턴이 중요하다. 갑작스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여행을 떠나고 집을 꽂히고 자녀에게 큰돈을 쓰는 건 흔한 일이지만 이런 초기 지출은 미래를 갉아먹는 위험 요소다. 감정의 흐름에 따라 돈을 쓰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재조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내가 앞으로 몇 년을 살 것인가에 대한
통계적 수명 예측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60세 이후의 평균 기대 수명은 25년 이상이다. 그 시간 동안 매달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본 적 있는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그 금액이 충족되는가? 부족한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무설계사는 단순한 자산 배분을 넘어 개인의 소비 성향과 미래 위험 요소를 분석하여 맞춤형 설계를 해준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듯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시작이다. 노후는 준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 통장을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한다. 숫자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노후라는 시간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감으로 버티는 인생은 끝이 없다. 그러나 개선된 삶은 끝을 향해 단단하게 나아간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통장을 펼쳐야 하는 이유다. 노후 자금은 감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리고 그 계산은 지금 당장 나의 삶 한가운데서 시작돼야 한다.